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디테일한 형광 영상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광 영상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음, 저는 좀 많이 본면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형광 현미경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필드, 그 다음에 컴포컬, 그 다음에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구실이나 연구소 혹은 이제 뭐 연구를 하게 되면 혹은 뭐 어디 가든 간에 이런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와이드 필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형광 영상에 대한 원리를 가진 시스템이라고 영상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포콜은 한국말로 공초점입니다. 공초점, 공 계속 이게 뭐 번지는데 공초점. 투포터는 이제 이광자, 한국말로 이광자. 이게, 이게, 이게 되게 이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다시 한번 더 공초점, 공, 아, 초점. 이거는 이광자. 두 개의 광자가 있단 말이고, 투포턴 아니고 멀티포턴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다광자입니다. 멀티포턴, 광자가 많단 말이죠. 자, 기본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필드는 이 세 가지를 참 잘 비교해 놓은 슬라이스인데요. 자, 이 빔이, 파란색 빔을 우리가 보낸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빔을 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다이크롬 미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파란색 빔은 반사해서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 밑에 통과할 때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빔이 포커스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봐야 될 거는 이 녹색 라인이 이제 그 생성되는 형광이 가는 빔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샘플이 있고, 이제 파란색 빛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이게 사람 허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과를 한 다음에 빛이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초점이야, 이게 저기 초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허리 모양으로 가장 그 허리가 작은 지역에 초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림을 되게 잘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디스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컬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번에 DOF를 보여주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신호 세기도 잘 유지되는 구간을 이제 여기서 포컬 플레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DOF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배웠습니다. 어쨌든 오브젝티브 렌즈 쓰게 되면은 빛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포컬 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컬 플레인에서 DOF에서 신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발생되는 신호는 여기 보는 것처럼 녹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 다크 미러를 이제 생성되는 거는 파란색에서 녹색이 생기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디텍터에 측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와이드 필드, 뭐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현미경, 현미경의 원리고, 자, 컴포콜은 공초점인데, 자, 이거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초점을. 자, 구조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다른 거는 여기 보이는 이 피놀은 구멍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대략 한 10마이크로, 뭐 5마이크로. 그러니까 진짜 가느다란, 완전 가느다란 피놀을 이제 여기다가 그 디텍터 앞에다 둡니다. 필터라는 개념보다. 필터 개념일 수도 있죠. 자, 기본적으로 파란색 빔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달콤미로는 반사를 시켜서 샘플에 요렇게 조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뭐냐면은, 자, 근데 와이드 필드 같은 경우 딱 찍게 되면 요렇게 블루해 보이죠, 그죠? 근데 컴포콜은 보면은 이게 똑같은 샘플 찍은 건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입니다. 해상도가 좋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점에서 들어가는 빛도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컴포콜 플랜에서 들어가는 빛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자, 차이는 뭐냐? 들어가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피놀에 의해서 이 중앙에, 여기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중앙의 라인의 빛만 정확하게 디텍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중앙의 빛은 뭐냐? 이 포컬 플랜 아니고 초점,
초점에서 F에서 발생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딱 초점에서 맞는 빛만 이렇게 통과해서 광경노상에서 피놀에 딱 넣어 설치된 부분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들,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들, 아까 봤던 이제 요 신호들은 뭐냐? 여기 사이드 빔들이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사이드 있는 빔들이 초점을 제외한 DOF에 있는 빔들입니다.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현미경에서는 되게 슬라이스가 싹 잘라서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드에서 생긴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빛들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흐릿하게 보이고 강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초점은 이 여기서만 생성되는 초점에서만 생성되는 신호를 이 피놀로 설치를 해서 광경로상에서 막아서 통과만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막아버리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같은 레이저 파장을 쓰고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뒤쪽에 피노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일드필드랑 그 다음에 컴포컬의 차이를 이제 잘 한번 이제 기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프 투포턴 다광자, 이광자 미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레이저 색깔이 다릅니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인데 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냥 뭐 통과를 시키는 빨간색 집어넣는데 근데 얘는 녹색의 빛이 발생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또 그렇다면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해야 될 건 이광자 현미경은 어떻게 녹색의 빛이 발생될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개를 뭐 같은 빛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이제 투포턴이랑 이광자 현미경이랑 비슷한 해상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광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놉니다. 놀면은 친구가 딱 이렇게 딱 있으면은 야, 싸우는데 어떤 애들은 때린 데만 때리면서 나 여기 팔만 계속 때려. 팔만 그 때린 거 팔만 때리는 거 어떻게 팔만 막 때리면은 팔만 계속 아프죠, 그요. 여기서 때려 여기 때리면은 나의 아픔이 분산이 될 텐데 때렸던데 또 때려 때렸던데 또 때려 어디 가면 이게 멍이 들고 확실히 막 이게 굉장히 그 아파지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결국은 이광재 미경은 한 개의 빛이 딱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그 포인트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초점에 어떤 빛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정확한 위치에서 두 번 맞아가지고 어떤 신호가 생성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컴포커로 공간적으로 초점 맞는 빛들만 통과를 시킨 거라 생각되면은 투포터는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똑같은 부분 거의 동시에 똑같은 부분만 통과를 시켜서 맞춰서 여기를 시켜서 빛의 파장을 이제 짧은 파장을 이제 긴 파장을 만들었다. 녹색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안티 스톡 시프트가 발생이 됩니다. 빨간색이 좀 더 긴 파장이죠. 긴 파장이 어? 뒤로 갔어요. 짧은 파장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조금 다른 현상 원리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자체도 다른 레이저를 쓰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파장적으로도 이 다른 레이저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신호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빛만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뭐 필터가 필요한 건 아니고 레이저 자체가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짜이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형광 현미경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원래는 그 똑같습니다. 이쪽에 그 머큐리 아크 램프라고 되어 있는 게 브로드밴드 레이저 그 광원이고요. 이 광원이 이게 보시면 뭐 중간중간 광학기가 있지만은 또 빛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광학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이는 게 이제 다이크로미러입니다. 색분별 거울이죠. 그럼 얘가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뭘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빛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그겁니다. 여기 이제 그 이사이테이션 필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줘서 원하는 이제 빛만 통과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이 발생된 빛이 샘플에 조사가 되고,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제 여기 샘플 여기도 보면은 요런 이제 배율에 따라서 얘를 돌리면은 이제 현미경이 오조되는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성된 현관 신호는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빨간색의 이제 현관 신호가 형성이 됐죠, 그죠? 얘가 통과를 해서 이제 뭐 여기 현미경에도 들어가고 여기 플로렌스 필터 큐브 뭐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측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 똑같죠. 여기 카메라 여기 달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 샘플도 보면서 이제 같이 중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램프가 들어가서 이제 큐브 들어가서 카메라 들어가고 샘플 설되고 조사 있고 이런 이제 구조로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여기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블라인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현미경 같이 보는 거죠. 그냥 보면은 그냥 빨간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셀을 본다, 세포를 본다 그러면 세포의 구조도 그냥 모양도 같이 보면서 그거랑 같이 중첩이 되게끔 만들어서 여기 신호가 이 세포의 핵 구조에서 여기가 신호 핵이 있구나, 세포 뭐 벽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로드밴드를 씁니다. 보통은 머큐리 이제 수소 램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파장이 여러 개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골라서 쓰기면 되는 거고 진원 램프 같은 경우는 좀 더 브로드밴드하고 여러 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넣는 빈 자체도 앞에서 본 것처럼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거울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거울이랑 이렇게 뒤쪽에도 다 붙어오게끔 돼 있고 이렇게 광학적으로 잘 설계해서 제대로 그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가지고 샘플에 빔을 폭거시키는 이런 효과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레이저 펌프이 열리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필터는 세테이션 필터랑 그 다음에 에미션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미션 모드로 Y축이라 했을 때 이 세테이션 필터 파란색만 이게 통과시킨단 말이죠. 다이콘 미러는 파란색은 이제 통과 안 시키고 통과시 떨어지니까 반사되는 거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에미시 필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필터 녹색빛만 받는 이렇게 이제 있다고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려서 보여드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필터들을 또 그냥 바꿉니다. 그냥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현미경에서는 이렇게 휠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쓸 만한 것은 여기 오늘 지금은 파란색을 넣겠어. 지금은 빨간색을 넣겠어. 이렇게 이사이텐 필터랑 그 다음에 우리는 빨간색을 받겠어, 노란색을 받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이크미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시 필터도 마찬가지고 쓰고 있는 이 형광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스펙에 맞춰서 앞에 거 제가 설명드렸던 EGFP가 뭐 475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ICG 같은 경우는 800을 넣으면 800 신호를 넣으면은 녹색이 나오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윤제 형광 조윤제의 스펙에 맞춰서 뭐 이제 조절하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한 개 필터도 두 개 필터도 있고 다양한 필터를 존재해요. 자, 필터 종류는 롱패스 필터. 롱패스 필터는 긴 거를 통과시키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 밴드패스 필터는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필터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렌즈 그러니까 오디오 그러니까 대물 렌즈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크게 돼 있는데 안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어떻게 아크로맷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크로맷이란 말은 이제 수차를 어떻게 조절했나 말인데 자 뒤쪽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쓰는 빛 자체가 반파장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모여 있는 빛이다 보니까는 렌즈에 들어갈 때 어디 면을 맞고 들어가냐 혹은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지만은 포컬 포인트가 미묘하게 달라져요. 이런 것도 어떻게 이제 수정했냐 그다음 배율이냐, 그다음에 이머전 타입이냐, 오일이냐, 물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렌즈를 우리가 어떤 쓰고자 하는 뭐 영상에 맞춰서 조절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에브레이션 수차를 어떻게 조절하냐라고 하면은 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 개에 솔직히 못 친다 생각되지만은 근데 스페리컬 에브레이션은 이제
부수차, 그 한국말로 부수차인가, 스페리컬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공간 수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즈가 사실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중간에 통과하는 거랑 아예 통과하는 거랑 이 위치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할 때 중간에 많이 통과하게 되면은 사실은 막 요게 꽂히게 되는데 가쪽에는 얇은 위치에 되고 또 골고도 다르죠. 굵기도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가 이렇게 위치 맺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크로메시스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색초차입니다. 자, 같은 위치를 때리더라도 파란색이냐 빨간색에 따라서 또 이 맺히는 초점 맞춰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야지 아주 뛰어난 이제 영상이 획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추차를 조절하는 법 중 한 개가 이렇게 이렇게 오브젝트 렌즈가 있으면은 중간에 어떤 이제 이거를 보정시켜주는 미디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오일, 뭐 물 이런 미디움들을 이렇게 중간에 설치를 하고 하게 되면 빛이 이제 중간 통과를 하면서 잘 어떤 순간 잘 증상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인데스 매칭 뭐 이런 쓰는데 뭐 리플렉티브 인데 굴절률 인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냥 바로 공기 중에서 통과할 때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초음파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도 그때 설명할 때 젤을 쓰는 이유가 총 공기에서 통과할 때 굉장히 감쇄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감쇄가 발생하는데 젤을 미디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신호가 많이 살아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디텍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눈이 가장 좋은 디텍터입니다. 우리 눈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눈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렌즈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각막이고 이제 코오니아고 중간 렌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레티나가 있죠.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포커스 맞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잘 보이게 됩니다. 시신경. 여기 보면 렌즈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오젝티브 렌즈입니다. 오젝티브 렌즈고, 계속 진짜 보기 싫네. 여기가 오젝티브 렌즈입니다. 자, 여기 레티나가 뭐냐면은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조리개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을 세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밝은 데 가면 눈을 찡그리잖아요. 눈을 적게 빛을 적게 받으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메라인데 이 눈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민감한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막 앞뒤로 초점을 조절하는데 이 근육이 만약에 뭐 힘들거나 나이가 먹거나 하면은 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초점이 잘 안 맞으면은 이 차 뒤쪽에 우리 망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안경을 쓰거나 뭐 이런 게 통해서 보정을 시키는 거죠. 혹은 뭐 이게 좀 깎아가지고 비트하는 걸 좀 조절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우리 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카메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필름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현미경에 쓰는 거는 PMT라고 굉장히 민감한 센서를 쓰게 됩니다.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라고. 그 다음에 CCD, 뭐 CCD, 뭐 CMOS 카메라 뭐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센서 타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센서를 타행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더 민감한 거 쓰냐라는 거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형광이 발생되는 것들 아주 미세한 신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쓰게 됩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가 햇볕이나 아니면 형광등에 노출되게 되면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여담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레이저 포인트 우리가 뭐 장난으로 야 너 눈을 감면 쏘고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눈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레이저 어떤 강한 빛이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바로 망막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막 초점 맞추면 돼. 이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빛이 막 100이 이제 100cm 스퀘어에 들어가는 거랑 이 100이라는 게 1cm 스퀘어에 들어가는 거랑 엄청 작잖아요. 초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망막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망막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 눈에 까만 점이 보이다 까만 점이 계속 커지면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다가 어떤 빛을 조사한다든지 어떤 뭐 레이저 포인트 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유가 우리 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특수한 카메라 같은 경우, 뭐 PMP나 아니면 CCD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영상적으로 쓰이곤 하지만 여러분들 우주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코스모스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분이 막 그 막 땅속에서 막 배를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은 막 하늘이나 아니면 벽 같은데 이렇게 막 이상한 센서들이 붙어 있어요. 얘들이 중성자나 뭐 이런 입자 같은 되게 조그만한 포톤을 다른 형태의 포톤을 잡는데 측정하는데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CCD는 뭐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노이즈 뭐 이런 타입이 있는 것도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이제 여러 가지 형광 현미경들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금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생 거는 한 번 더 와이드 필드 현미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에 봤지만은 라이소스가 한 번 더 듣고 가면 또 이제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이 사이테이션 필드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의 빛만 통과를 지키고 초점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토시프트에서 얘가 빨간 톤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필터에 의해서 이제 통과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보이는 게 이제 그 필터 큐브 타입인데 보면은 녹색, 빨간색 빛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빛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필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한번 컴포컬이나 와이드 필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컴포컬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디텍터에 피놀 어퍼처가 있다. 피놀이 있다.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쓰는 타입이 좀 다릅니다. PMT도 컴포컬을 많이 쓰고 그냥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CCD를 씁니다. 뭐 이게 뭔 차이냐라고 하면은 민감도 차이인데 PMT가 좀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도 사실은 더 차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레이저를 우리가 이 100을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형광되는 물질이 우리가 100이라는 정도의 에너지를 넣으면은 형광이 발생되는 거를 한 5%만 씁시다. 적어도 100이란 걸 넣었는데 근데 신호가 나오려면은 5%가 여기까지 왔는데 통과하는 거는 엄청 작은 사이즈를 했잖아요. 그러면 0.1만 통과를 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작은 에너지가 0.0.1 대 5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형광 신호의 강도 세기가 거의 50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뭐 이건 예입니다. 예. 굉장히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한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 PMT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센서를 쓰고 레이저도 굉장히 높은 에너지 빛을 씁니다. 착하면 높은 에너지 빛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레이저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정해져 있다. 안시 리밋이라고 해서 American National Safety Institute에서 뭐 피부가 타지 않는 걸 하고 있다. 뭐 정했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강하게 쓰게 되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세포가 레이저를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흥분됐어.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방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형광체가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결국 없어지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컴포커 현미경이 다른 현미경 기술에 비해서 조금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컴포커 쓰면은 이렇게 좀 더 이거 비교해 보면은 이제 셀을 찍고 RB 셀 같은 거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클리어하게 보이죠, 그죠? 자, 노이즈가 적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더 클리어하게 좀 보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G축입니다. 단층. 그러니까 옆에서 본 뷰를 본 거예요. 자, 그 일반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드의 뷰가 어떤 이상한 신호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DOF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막 불러, 이렇게 막 이런 잡다구리한 신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커플콜은 이런 신호를 다 잘라버리고 너가 포컬 포인트에서 나온 거야. 초점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 신호만 초점에서 나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더 좋은 해상도의 신호가 획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3D 영상이 가능합니다. 섹션이 딱 시켜가지고 3차원 영상 하는데 한 200 마이크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색깔로 레벨링 해가지고 다 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뭐 핵은 파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 그 뭐 이렇게 세포질과 세포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구조들을 타느냐 이런 것들은 또 녹색, 빨간색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강한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별로 우리가 이걸 모니터하면 좋겠지만은 강한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작은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찾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얘가 어떤 형광을 낼 수 있는 성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피놀 타입도 있고 더 빠르게 찍기 위해서 뭐 디스크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G 섹셔닝 같은 경우는 이게 단점은 이렇게 위에서 다 잘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아주 민감한 이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한 1 마이크로 혹은 뭐 100 마이크로, 100 나노, 200 나노 정도에도 조금씩 이제 깊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 가지고 계속 섹셔닝을 하는 거죠. 여기 찍으면은 이렇게 조직의 어떤 다른 거를 10 마이크로 간격으로 찍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강 현미경이 할 수 있습니다. 헛벅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 게 이제 일반적인 와이드 필드고 밑이 이제 형광 현미경인데 그 컴포컬 공초점 현미경인데 다양한 스트러처를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주죠, 그죠? 이게 이제 컴포콜의 장점이다. 단점도 있다. 3차원 영상을 그 시약 같은 거 찍은 건데 이렇게 다 3차원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피부에 어떤 암이나 이렇게 보는 연구들이 진되고 있지만 사실 임상에 쓰이지는 않고 연구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조직을 딱 잘랐을 때 조직이 이제 그냥 그 히스토리지로 본 것처럼 굉장히 클리어하게 본다. 구조가 좀 다르죠. 그때 얘기했었지만은 이런 히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잘라서 섹셔닝해서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간 상태의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얘들은 컴포콜은 이런 것들이 그냥 영상만 찍어가지고 그냥 거의 나이블 셀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정리하는 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공존증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을 두 개 고르라고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 형광 현미경에 비해 빠른 레이저 시스템과 높은 민감도의 신호 획득이 가능한 피놀형 카메라가 요구된다. 알맞지 않은 것. 공초점 현미경은 카메라 앞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핀으로 설치하여 초점화된 현미경 신호만 측정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 달성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높은 민감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 레이저 필요하고 샘플의 광표백, 한국말로 광표백입니다. 일으킨다. 4번 공조점 미경은 공간상 와이드 스캐닝을 통해서 깊이 200 마이크로 이상의 3차원 고해상도 가능하다. 오가노이드, 뉴런, 뭐 혈관 관계하고 있다. 자, 한번 들었던 것들을 조금 리마인드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알맞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공초점 현미경은 일반 현미경에 비해서 빠른 레이저 시스템과 높은 민감도 신호에 가능한 피놀형 카메라가 된다.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피놀형 카메라가 요구가 되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조전면 카메라 앞에 마이크로 사이즈 핀으로 설치해서 초점화된 형광 신호만 측정시켜서 높은 공간 해석을 가능하다. 네, 이게 맞죠. 자, 이게 틀린 말 같아요. 피놀형 카메라라는 말이 조금 틀린 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맞는 거예요. 앞에 피놀을 설치해가지고 블락을 한다.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건 아니죠. 피놀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고. 자, 높은 민감 달성하기 위해서 광표백에 맞습니다.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세포가 빨리 이제 포토 브리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Y축 스캐닝을 통해서 G축 스캐닝이죠. G축. 깊이 방향 스캐닝을 통해서 200 마이크로 이상의 3차원 고해상도 가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가노이드나 누른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고해상도 영상에 기여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광자 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자, 이광자 현미경은 원리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레이저 자체가 근적외선을 사용합니다. 근적외선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제가 OS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NIR 윈도우라고 해서 한 700 나노미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근적외선입니다. 아, 여기서 아니군요. 여기 정도까지가 근적외선입니다. 좀 보기가 조금 힘든데 포인트 좀 좋은 거 현관펜 한 이 정도 시기 한이 정도 요쪽 저기 노란색으로 설치되는 이 부분이 근적외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은 앞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물에 대한 흡수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게 파란색이 H2 물인데 물에 대한 흡수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피에 대한 여기 좀 하늘색이랑 빨간색이 이제 피에 대한 이제 흡수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들을 피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해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대부분 물이고 그냥 피 같은 거라서 이 부분들의 빛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깊게 투과가 되고 많은 이제 광학 영상이나 광치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적외선이라는 건 적외선 근적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포톤이 동시에 거의 부딪혀서 생기는 한과 형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막 한번 갔다가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 됐을 때 여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 현상이 발생되면서 근데 나오는 거는 이제 좀 더 짧은 파장이 빛이 방사되는 녹색이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투포톤 영상의 마이크로스코피의 이광자 현미경의 간단한 원리고. 자, 그래서 아파에 봤던 것들은 이제 간단히 현미경은 파란색 빛을 넣으면은 긴 파장을 넣으면은 이제 그 짧은 파장을 넣으면은 긴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이제 그런 원리였으면은 이관제 미경은 긴 파장을 넣어서 두 번 맞춰가지고 짧은 파장이 방출되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멀티포텀 현미경의 이사이테이션의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게 눈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투포톤의 이광자 현미경이 신호를 발생시키는지 보는 건데, 자, 원포톤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형광식 형광 물질입니다. 그 형광 액체를 딱 놔두고 빛을 쐈을 때 막 그 발생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렌즈를 놔둬가지고 파장별로 아까 480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그 와이드 필드 현미경과 그 다음에 이광자 현미경에서는 NI 영역 960을 쓰게 같이 넣은 거죠. 그러면 480에서 이거 형광물질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부터 생기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형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포컬 포인트 이제 아까 초점 거리에서 이렇게 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들은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 형광 신호가 발생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봉식 같은 신호들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게 초점 거리에 있는 것만 보고 싶은데 그죠? 자,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방, 두 방, 이게 펄스 신호로 이렇게 한 방, 두 방, 여기만 다 많으니까 여기만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 이제, 이제 신호 자체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만 아주 심플하게 신호가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초점에서만 신호가 발생돼서 우리가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60을 쓰니까는 아까 말했던 광업 수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서 더 깊게 투과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포톤 이광자 현미경 멀티포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일반 현미경에 비해서 빛이 더 깊게 투과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컴포콜 200 마이크로 정도를 한 500 마이크로까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고해상도를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영상 기술입니다. 자, 컵포콜이랑 비교해보면 컵포콜은 이렇게 우리가 딱 해서 요 빛만 우리가 갈라가지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컵포콜 어퍼처가 막 근데 초점에 맞는 이 까만색 라인의 빛만 통과가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빨간색 라인의 요 빛은 초점에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그 피놀에 의해서 가려져서 못 보는 거죠. 아웃 오브 포커스 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컬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빛입니다. 자, 투포톤 같은 경우는
빛 자체가 여기서만 sinh 성이 되는 거니까 굳이 뭘 더 만들 필요나 할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포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일단 레이저 값도 굉장히 비싸요. 얘는 뭐냐면은 투노블은 이제 파장이 가변이 가능한 700에서 아까 근적에서는 가능한 레이저 쓰게 되는데 이런 레이저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펄스 폭이 7 펜토세컨드라고 해서 우리 광고 물량은 나노세컨드잖아요. 그죠? 더 짧은 파장의 어떤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펄스 빛을 쏘서 한 방 땅땅 쏴줘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입사가 되겠죠. 그죠? 이 10 나노세컨드 얼마짜리 진짜 막 우리로 눈으로는 이렇게 거의 동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가서 이제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샘플 있으면 뭐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렌즈가 또 있잖아요. 그 여기 PMT라고 하는 아주 센서에 저 잘 넣기 위한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학기들을 온라인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격 한번 볼까요? 우리 심심한데. 자, 여기 20만 불. 지금 환율만 올랐으니까는 더 비싸겠죠. 스캐너, 그다음에 현미경, 그다음에 뭐 무슨 옵틱 하면은 홈메이드로 만들면은 한 30만 불이면은 한국 한 4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막 이게 실제 파는 거는 20만 보다 남겨먹네. 한 7, 8억 같은. 그래서 이게 이광전미경이나 멀티포터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연구실에서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실험실이나 혹은 조금 큰 실험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광전미경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좀 관리가 많이 돼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700에서 1000대 정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이란 말이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컴포 거는 200 마이크로였는데 얘는 한 500 마이크로 정도까지. 근데 2배 정도로 본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떤 뉴런의 어떤 이렇게 막 아니면 시냅스라든지 브레인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이제 굉장히 깊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배 정도 더 본다. 더 고해상도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컴포콜이 가지고 있는 포토 블리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넣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포토 블리칭이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영상이 더 깊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장으로 써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레벨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고해상도의 영상을 가정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스페시먼을 또 다양한 파장대로 해서 이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파장으로 다양한 색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브레인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브레인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브레인이 저도 브레인 잘 모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브레인에다가 윈도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찍는 프로세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뭐 100 마이크로지만은 나노 스케일이니까는 거의 이제 안에 있는 어떤 혈관 이런 거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자체가 지금은 많이 보여주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썸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다가 밑에까지까지 이게 다발이 이렇게 돼 있구나까지 보는 기술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이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블로 차트 이제 블러드 블러 같은 것들을 또 보는 또 연구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상도 빨리 양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거의 이게 뭐 이렇게 마이크로인데 1mm까지 본다 합니다. 자, 그럼 1mm까지 보는 게 맞을까?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한 600까지는 이제 여기 가서 뭐 여기 지금 이 정도 두께를 유지하고 800에서는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블러해주고 잡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는 건 맞지만은 해상도를 유지하는 거는 이 정도가 맞지 않나. 그래서 한 500에서 600. 근데 그래도 500에서 600 정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같은 것들은 초점에 벗어나면서 얘기했지만은 요만하게 보였던 게 여기서는 요만해 보이던 게 사실은 요만한 사이즈만은 이만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곡이 일어난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뭔가 깊게 시간관 같은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멀티포토 포t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진 뎁스를 다른 그때 현미경에 비해서 높였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더 높아지겠죠. 백그라운드 시공 대비 더 많은 슈퍼피셜을 더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또 풀면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광자 현미경, 멀티포톤, 투포톤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라 되어 있습니다. 1번, 나노초 펄스 레이저 조사에서 조사하여 높은 현관 신호를 발생시킨다. 나노초 펄스. 그 다음에 이제 근족에선의 레이저 활용이 가능하여 다른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현관현미경에 비해 비교적 깊은 조직의 영상을 가능하다. 3번, 두 개 이상의 광자를 거의 동시에 집속시켜서 발생된 현광 신호를 활용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의 달성이 가능하다. 4번, 비선형 현광 현상인 다원자 여기를 통해서 1mm 이상의 기본 조직의 형성이 가능하다. 5번, 공절제 미경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의 광독성이 있다. 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노초를 적절한 것으로 고르으니까 틀린 걸 찾아야겠죠, 그죠? 자, 나노초가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펜토초입니다. 펜토초는 나노보다 더 짧은 단위입니다. 자, 펜토초의 펄스 레이저입니다. 이게 초란 말이 펄스 레이저라는 게 펄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펄스 폭을 가지고 레이저 네이밍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게 나노세컨드다 그러면은 나노초. 펜토세컨드다 그러면 이게 펜토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쓰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레이저 가공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광음량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뭐 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광에서는 펜토초 레이저 씁니다. 그다음에 근적외선 레이저 사용 가능, 근적에서 쓰죠, 그죠? 700에서 1004에 쓴다고 했었고, 다른 시간 쓰는 것보다는 높은 깊이 영상, 왜 깊이 영상 가능하다 했었죠? 광hợp수도가 물이라든지 어떤 피라든지 이런 것들 광합수도가 별로 적기 때문에 기프 조직이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두 번째로 광자를 동시에 집중시켜서 높은 공간 해상도 달성하다. 그쵸? 때릴 때 또 때린다. 얘기했었죠. 동시에 거의 동시에 됐죠. 그러니까 비선형 현상의 당한자를 이용하여 1mm, 1mm까지는 보긴 하지만은 이거는 500 마이크로 정도까지가 사실 이 아이디어라는 거다라고 하면 됐고 공조점 현미경과 동일 가지고 있으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조점 현미경은 피노를 가지고 있죠. 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도성이 공조점 현미경보다는 작다. 공조점 현미경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더 많이 쏘기 때문에 강도성, 포토 브리징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형광현미 기술들이 현재 과학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막 이렇게 놨다요. 얘를 마취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부들어주면서 몸에 달아서 어떻게 이제 액티비티가 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영상이 되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얘들이 이제 깨어있는 상태랑은 또 잠든 상태랑 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구별해가지고 또 영상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트라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은 이제 몸 곳곳에 이제 어떤 윈도우 같은 창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브레인도 보기도 하고 스킨이나 렁이나 키드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어떤 조직을 잘라서 이제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상태의 어떤 액티비티를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직이 어떻게 바뀔까, 약물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직을 뜯어가지고 보는 방식이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윈도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피부를 늘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암을 키우거나 피부 조직에 갖다 검사를 하거나 약물 처리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브레인 윈도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삽입하는 아니면 집어넣는 방식들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예입니다. 이제 연구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도저 스킨이라 해가지고 스킨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브레인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유리 같은 거를 이제 이식을 해서
얘가 뭐 실제로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피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뭐 척추, 그다음에 뭐 배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되게 파이버 타입의 엔도스코피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직접 삽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더 잔인한가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머리에 넣거나 아니면 몸에 집어넣거나 그리고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안에 인텐시티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들이 또 활발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커포칸드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파이버 타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버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뭐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려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그렇죠. 이제 임상 우리가 내시경을 하지만은 조직을 절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조직을 절치를 하게 또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임상 내시경에 들어간 김에 이런 파이버 타입의 컴포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컴포콜 공소점 타입의 이제 그 내시경인 거야. 같이 넣어가지고 조직들 같이 보는 거야. 아까 조직 검사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좀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같이 넣어서 보면은 굳이 조직 검사하지 않고 바로 이제 빠르게 암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진짜 암이다. 그러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면서 더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폴립 있으면은 이제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얘기했지만은 이제 형광 영상은 어떤 빛의 이제 그 형광의 성질을 이용한다. 형광이 이제 맞고 어디 맞고 나왔냐 이런 건 좀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다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떤 빛이 흡수를 했을 때 얘가 형광이 이제 안전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형태가 빛의 형태일 때 형광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미경이든 아니면은 이미지 장치든 간에 여러 가지 필터랑 그다음에 세포별 거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와이드 필드, 컴포콘, 멀티포턴 이렇게 대부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영상 기법들이 가진 특징들 이제 컴포커 같은 경우 퓨너를 쓴다. 멀티포터 같은 경우는 건조개선을 사용해서 건조개선의 펄스 레이저 사용해서 동시에 때려서 이 이제 강원을 이제 형광역을 시킨다는 것과 각각의 영상의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